민주는 스튜어디스입니다. 외동딸로 부모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자랐던 민주는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고 2016년에 항공승무원으로 됩니다. 2018년 5월 5일 밤 10시 비행을 마친 민주는 한 호텔에서 카힐링 서비스를 예약합니다.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민주는 다음날 새벽 1시 기차로 산둥성 진안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5월 5일 밤 11시 42분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호텔 앞에서 정차합니다. 10분 후 호텔에서 나온 민주는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뒷좌석에 탑승합니다. 평소에 카힐링 서비스를 애용했던 그녀에게는 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11시 53분경 민주를 태운 차량은 천천히 호텔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룸미러로 뒤를 힐끔거리던 운전자가 민주에게 예쁘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종종 겪었던 일이라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너무 예뻐서 키스하고 싶다는 징그러운 말까지 거리낌 없이 내뱉자 민주는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5월 6일 새벽 12시 2분 민주는 SNS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친구는 남편에게 전화하는 척하라고 제안했고 또 직접 전화를 걸어 민주와 1분 가까이 통화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운전자에게 추잡스러운 짓을 그만하라는 경고 차원에서였습니다. 민주는 알았어, 괜찮아 라는 말만 반복했고 통화는 53초 후에 종료됩니다. 얼마 후 친구가 민주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봐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친구는 민주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음이 조급해진 민주의 아버지는 황급히 차를 몰고 진안에서 정저우로 향합니다. 5월 7일 신고를 받은 정저우 경찰은 카힐링 운전자의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한편 카힐링 플랫폼은 운전자를 찾기 위해 100만 위안의 현상금을 내걸고 목격자의 제보를 부탁합니다. 운전자의 이름은 유재나.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던 제나는 재개발로 인해 마련해준 임시거처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임시거처는 정저우 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나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제나의 방에는 그가 줄곧 복용해오던 항우울증제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제나는 가족과 지인들의 눈에 괴팍하고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 말에 의하면 제나는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제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부숴버렸고 아버지한테 새 폰을 사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집에 있는 세 대의 전기 스쿠터도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한 대씩 팔아서 전부 용돈으로 써버립니다. 그런 아들의 횡포에 제나의 아버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 제나는 오토바이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난폭운전으로 한 아이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제나는 배상금으로 아이 가족에게 30만 위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제나의 가족은 그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걸 반대했지만 교통사고 가해자로 면허정지당했던 제나는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대출받아 승용차 한 대를 구매한 제나는 카힐링 운전기사를 신청합니다. 당시 플랫폼 심사 기준은 매우 허술했습니다. 차량과 운전면허만 있으면 타인의 신분증으로도 신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통사고 전과가 있었던 제나는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신분증으로 카힐링 운전기사 자격을 손쉽게 얻게 됩니다. 2018년 5월 5일 밤 11시 53분 제나는 민주를 뒷좌석에 태우고 호텔을 떠납니다. 5월 6일 새벽 12시 3분 민주가 친구와 통화하는 동안 제나는 카힐링 플랫폼을 탈퇴합니다. 어쩌면 이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그는 플랫폼 탈퇴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GPS 위치 추적 결과 12시 6분에 인적 드문 한 외딴 곳에 정차한 차는 그곳에서 7분간 머뭅니다. 12시 13분 차량은 다시 주행을 시작했고 12시 25분경부터 한 공터에 26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12시 54분 한 CCTV에 차량과 운전자 모습이 포착됩니다. 5월 8일 오전 7시 경찰은 그 공터에서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피해자는 바로 민주였습니다. 하의는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고 한 남성의 체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과 흉부에도 예리한 도구에 찔린 10여 곳의 자상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나가 처음 정차해 있던 7분 동안 민주를 제압했고 장소 이동 후 26분간 머무른 공터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4시간 후인 오전 11시, 경찰은 공사 중인 한 다리 근처에서 제나의 차량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 위 유리난간 중 일부 파손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처의 CCTV 확인 결과 5월 6일 새벽 1시 6분경 한 사람이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을 용의자로 추정했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5월 12일 새벽 4시 30분, 경찰은 50km 떨어진 수로에서 익사한 유제나를 찾아냅니다. DNA 대조 결과 그가 민주에게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을 확정합니다. 사건 발생 후 제나의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 민주의 부모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한마디 사과로 외동딸을 잃은 극심한 슬픔과 울분을 달랠 수 없었던 민주의 부모는 제나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과정에 제나의 부모가 부동산 가장매매로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상황이 포착됩니다. 2019년 2월 28일, 법원은 제나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62여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